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유명 연예인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 주변, 한 사람이 집 주변을 관찰하며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집 주변을 서성이다 고성을 지르고 초인종까지 누르는데요. 연예인 부부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공포를 느낀다며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스타의 집 주변을 맴돌고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지른 이 사생팬.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 얘기는 가수 B씨와 김태희씨 부부 얘기였습니다. 아이도 아직 어리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우선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 일명 벨티라고 하더라고요. 문을 잡아당기는 행위, 이게 전부 다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타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생팬이 어디에서 기다렸는지에 따라서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 있다 하더라도 무단 침입한 행위로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 기수에 이른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침입에서 말하는 주거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집 안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곳, 그래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부부의 자택이 공용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생팬들이 기다린 장소가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돼 있는 집 근처의 장소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 내지는 뭐 관리인 사무소가 있는, 그래서 관리 대상이 되어 있는 장소라면 거기서부터는 주거 침입이 인정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니면 거기에 접근하면 주거 침입이고요. 또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닌 거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경범죄 처벌법상에서 인정하는 또 스토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사실 팬이 없는 사람은 아유 그런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가정을 꾸린 사람 입장에서 아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 시간, 새벽 시간, 시간을 거르지 않고 이런 행위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을 때 이들에게도 또 사생활이 필요하다는 점 우리가 또 보호해 주어야, 스타들이 오래오래 가정생활을 꾸려야 또 그들이 거기서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그들이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시간을 좀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전화를 받게 된다면 아시죠?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양담소 첫 출연이신데 어떠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영주 변호사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가사법 전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떨리시나 봐요. 네, 조금 떨리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제가 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청취자분 사연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60세 초반 23년간 공직에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했고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저는 26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했죠. 별거를 시작하면서 저는 맨손으로 집을 나왔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의 소유였던 3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1억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연금에 관한 권리 주장은 안 할 테니 저보고도 다른 재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서로 합의를 했고 녹취까지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내가 변심해서 제 몫인 공무원 연금의 50%를 분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혼 전에 상호 합의했던 합의서나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효력이 없다면 이혼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연금을 지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매달 받는 154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전 재산이고 노후 생활의 전부인데요. 아내가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깨고 연금 분할을 요구할까 두렵습니다. 네. 별거 전에 이제 두 분이 합의를 하고 재산을 나누신 경우네요. 아내는 집과 현금, 남편은 연금 이렇게 나누신 경우고 올해 안에 협의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런데 2년 안에 아내가 마음을 바꿔서 연금을 달라고 할까 고민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내가 재산 분할 약속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을 보면 아직 협의 이혼 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협의 이혼 전에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가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고 협의 이혼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나중에는 그 협의를 전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다만 그 협의 이혼 신고를 완료하시기 전이라면 아직 협의 이혼 하시기 전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내분이 재산 분할 약속을 번복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협의 이혼을 제대로 한다면 아내분이 번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내분이 마음을 바꿔서 협의 이혼을 안 하겠다. 그래서 다시 그냥 원래대로 재산 분할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 이혼을 안 하고 재산 분할을 다시 변경하겠다라고 한다면 번복할 수 있다는. 네, 그렇게 말씀이네요. 번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전에 재산 분할 협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만약에 재판상 이혼으로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한 재산 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해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 합의는 구두의 방식, 서면의 방식 모두 가능한데 이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내분이 약속을 번복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협의의 내용을 구두로라든가 합의서를 쓰신다던가 해서 합의를 완전히 종결시키신 후 이제 협의 이혼을 하셔야 효력이 있으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소위 요새 조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론이란 형태로 합의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종료가 될 거라고, 이혼이 종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 막상 이혼을 진짜 실제로 했을 때 그대로 재산 분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법원 원칙적으로 사전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의 이혼할 경우에는 이제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거를 조건으로 해서 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혼이 될 경우 그때 또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네. 그 부분은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이 사안으로 돌아오면 부인이 지금 연금을 달라고 하면 연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만약에 합의서를 뭐 작성하지 않으셨다. 근데 네. 이제 부인이 의사를 번복하셨다. 네. 그런 경우에는 연금을 네. 분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못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네, 다시 가야 그렇죠. 될 상황이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부인이 그렇게 번복하게 되면은 이미 부인이 가져간 현금, 집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산 분할을 해야 될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양 당사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뭐 재산 분할 대상을 정하고 기여도도 정해서 재산을 나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금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원칙적으로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60대 초반이시고 23년 정도 공직에 근무를 하셨어요. 이 경우에 26년간 결혼 생활을 정리를 하시는데 이 경우에 연금은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 만약에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재산 분할이 될까요? 네,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한테 사연에서 23년간 공직에서 근무하셨는데 26년간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별거 기간이 지금 11년이 되시네요. 네, 그러네요. 별거가 11년 되셨네요. 근데 우리 법원은 실제적인 혼인 기간에 대해서만 분할연금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 동안에는 기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혼인 기간에 대해서만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반절로 나눈 금액이 재산 분할의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을 통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재산 분할 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아가게 되는 건데, 아무쪼록 이 사안은 지금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협의위원을 진행을 하면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 변호사님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죠. 협의 이혼 후에도 일단 뭐 사전에 합의가 있지 않으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고 나서도 분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분쟁 방지를 위해서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명시적인 합의를 좀 하셔서 합의서를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미 또 한 사람은 다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버리고 한 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 분이 또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 특히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류를 단단히 좀 작성해 놓으시고 또 공증까지 받아 놓으신다면 그러한 내용에 협의가 있었다는 것들을 쉽게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 단단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전영주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첫 시간이어서 굉장히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존 레전드의 All of Me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